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목요일에 검수완박 번안쟁의 심판, 자, 여기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결정 후 폭풍이 오늘 법사위로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때마다 충돌했는데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뭐 장관께서 요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꽤 있었는데 왜 권한쟁의 심판을 냈냐, 적어도 이 정도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이죠. 근데 상대방이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은 오히려 공격한다. 물론 민주당도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부분 민주당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당신이 사과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사과를 할 필요 없어.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저분들은 국민의 공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서로를 공격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취하고 서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네.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들은 이게 진영에 따라서 네. 그냥 한동훈 장관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응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가지고는 한동훈 장관보다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상의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시켰다, 위반했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영배 의원 위장탈당 시키면서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주당은 당시 책임 있는 분들이 사죄를 해야죠. 당시 법사위 우리가 생각이 좀 잊어버려서 그렇지만요.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 이 세 가지 회의를요 5시간 만에 민주당이 다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본회의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 전통적인 대화 타협 조정의 관례조차도 짓밟아버린 민주당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민주당에서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이제 법무부에서 추진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 이런 네. 주장도 나왔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이게 네.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네. 시행령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검수완박법이 지금 이거는 유효다 이렇게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에 네. 검수원복 시행령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절제를 네. 모르는 지금 폭주하는 형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에도요, 그 국민,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거해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시행령으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들을 마구 신설해서 하는 것은요, 네. 헌법에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행령에서 부패, 경제 등이라는 거에 등을 이제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다른 것도 더하는 것이다. 다른 종류가 더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전에, 국어사전에 보면 정의 1번을 들이대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의 2번도 있어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그것만으로 한정할 때도 등을 예. 써요. 그러면은 1번의 의미로 썼는지 2번의 의미를 썼는지는 입법 취지에 나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입법 취지에서는 이걸로 한정하라는 게 쭉 속기록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등은 지금
국어사전 2번의 정의, 한정하는 의미의 등으로 쓰인다는 거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법률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형해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좀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야, 등 논란 다시 네. 한번 이 기억이 나는데 2대 수사로 한정하느냐 네. 이걸 포함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느냐 이 논란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뺏겨지는 것, 그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를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민주당의 하나의 작전, 전략, 음모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속적인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돼요라고 해서 시행령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왜 용인을 해주냐면 네. 기본적으로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것들은 법률에 규정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응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행령에 위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 75조에 의하면은요, 포괄 위임 금지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의 98조 2에 의하면은요, 국회가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예. 법률과 충돌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는요, 본회의 의결로 그 시행령 잘못됐으니까 그 시행령 고쳐라고 요구는 할 수가 있어요. 예. 고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건 잘못됐어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 아니 법을 고쳐가지고 시행령에 국회의 강제적인 수정권과 변경 요구권을 달라. 지금 이런 식의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이 시행령 국회 통제권을 법률을 위반을 하려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이게 증세 없는 복지 외에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그때부터. 부분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너무 남용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제가 예. 좀 더하면 우리 장 소장은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속력은 있죠. 왜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표현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예. 처벌 조항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구속력이 없다라 그러는데 근데 선량한 시민들이 법이 처벌 조항이 없다고 그걸 따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헌재가 민주당이 지금 절차를 위반했다는 위법성을 지적했어요. 법에 대해서. 네. 그러나 법은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처벌 조항이 없고 구속력이 없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나요? 그걸 따르지 말아야 하나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단지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그걸 예. 무시하는 것이다.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학교에서 배워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어차피 다음 선거를 통해서 집권 세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더 발전을 시켜 나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법이 잘못됐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게 놔두는 게 맞습니다. 네. 내가 옳으니까 법이 잘못된 걸 내가 다 행동으로 법이 틀린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은요, 제도에 의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이걸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그렇죠.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오늘 국회 출석하면서 한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인의 이심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각하 결정을 해서.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나는 탄핵을 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그 법안 내용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판단을 안 했다.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검수완박법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틈만 나면 네. 장관들, 대통령 탄핵하겠다라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떠한 것에 뭐 자기네들이 해임 건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잘못을 상임해서 지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최후의 절차인 탄핵까지 무슨 일만 잘못하면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나는 뭐 더 싸우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도 적절해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런 대화 타협이 없는 단적인 모습이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 양측 모두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네. 국무위원이에요. 근데 저렇게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관련해서 본인의 사심 없는 얘기를 막 저렇게 가감없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얘기를 좀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 하고 싶으시면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예. 정치인 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저런 식으로 옛날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저런 정치적인 문제 가감없이 얘기했다고 본인이 그런 모습을 되닮아 가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탄핵 카드를 꺼낼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총선 얘기하셨는데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이 네. 커지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 놓일까 좀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게 그렇죠. 탄핵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기보다는 자진 사퇴를 좀 유도하는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조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탄핵을 얘기하면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지나쳐요.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사 이익은 또 한동훈 장관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관행적인 심판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탄핵했다가 탄핵 인용 안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고요. 지금 정치와 행정 이쪽에 사회 지도층들을 보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요. 자기한테 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번 해보고 자문해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니까 역사와 정치에 레거시가 없어요. 레거시, 유산이 지금.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유산마저도 다 파괴하고 있는 지금 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 기점이. 기점이요? 문재인 정권. 예. 적폐청산하면서 당시 네. 야당을 완전히 짓밟아버려야 될 대상으로 삼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도 대화 타협 상임위 끝나면요 여야 네. 의원들이 국회 앞에 감자탕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그때부터 완전히 서로 적대감을 너무 많이 표현했어요. 예. 저는 밥도 같이 이제 안 먹어요. 어쨌든 뭐 비슷한 시기일 거는 같은데 뭐 태극기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팬덤 정치가 나타나고 그것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선동하면서 자기 세력화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다. 예. 좀 이렇게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 흥행을 이끌 카드로 좀 꼽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오늘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된 박수영 의원, 한동훈 장관 내년 총선에 필요한 셀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만. 셀럽을 넘어서 히어로가 될 거다 막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영웅이 될 거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고 박수영 의원이 한동훈 장관
지금 정권의 2인자라고 속칭, 지칭이 되고 있잖아요. 예. 아부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히어로가 되려면요,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만 환호를 받아서는 셀럽이 될 수가 없어요. 중도층,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헉,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와, 우리 큰일 났다. 선거에서 우리 한동훈 바람이 불면 우리 되게 위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이 그렇게 긴장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지도자급 인사로 인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동훈 장관 스스로나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지도자가 선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려면요, 지난 예전에 있었던 이회창 총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를 보면 돼요. 그분들은 정권에서 감사원장 시켜주고 국무총리 시켜주고 검찰총장 챙겨줬지만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했어요.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권력에 대항하는 모습 보여줘서 예. 국민들이 와, 그래, 잘했다. 안대희 중수부장 같은 경우도 국민검사라는 칭호를 붙여줬잖아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런 모습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지지층에게 여러 가지 환호를 받고 응원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원하는 수준이지 선풍적인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되게 유명해지고 법무부 장관직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지층의 한호에만 끝났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커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어느 편 속에 이제 이미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과 공박하고 말싸움하는 데 열중해 있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하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은 예. 뭐 정순신 뭐 국가수사본부장 전 지명자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호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국민들이 그래, 야 멋있어 이러지. 오늘 학폭을 알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거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둑을 막지 못했을 때, 아, 내가 알았으면 내가 도둑 막았죠. 살인 사건 안 일어나게 막았죠.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자기 고백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 공방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